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하자.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비였습니다. 그냥 오늘은 좌표 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5시 반에 알람 울리자 말자 그냥 침대 바로 누웠거든요. 아유, 어때?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 중요한 때인데 이러면서 또 이제 굉장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9일 차인데 이게 21일까지 버티지 않으면 이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을 지속해야 된다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5시 반에? 그래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제가 낮잠을 자거든요. 네.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낮잠을 잔 것처럼 저도 한 30분 정도는 낮잠을 자야 되는데 어제는 낮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어제 뭐 한 6시 반에 그 수제비를 밖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먹는데 거의 뭐 졸듯이 수제비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너무 졸린 것 같아요. 뭐, 아빠 수제비 먹다 잠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한참 키가 클 때 하루에 5끼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서 잤어요. 네. 어제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낮잠을 자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너무 이제 피곤한데.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30분 독서하고 1시간 운동을 하는데 요즘 좀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푸시업을 제가 그 이근 대위의 그 어떤 루틴 인터뷰를 보니까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그 푸시업을 50번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저는 이제 웨이트 하고 단백질 먹고 이제 보충으로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한 30번 했거든요. 근데 이근대의 인터뷰를 보고 나도 저렇게 강한 남자가 되고 싶어 라는 그 욕망이 있어서 50번 했더니 근육이 아픈 거죠. 물론 저는 이제 근육의 필수 아미노산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그 어, 엑세스 그 에센셜, 네. 지금 막 잠이 덜 깨가지고 에센셜 아미노를 섭취하긴 해요. 그래서 근육이 이전보다는 덜 쑤시는데 운동도 좀 무리해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 근육도 자라고 이제 외적 근육도 자라기 때문에 이 근육통을 좀 앓고 있어서 좀 힘든 거죠. 네.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제 애들이 이제 요즘 면역력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에게 그 틴즈 퍼펙트 팩이라고 그 뉴트리 라이트에서 나오는 알약으로 된 게 있는데 그 한 포에 7알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알약을 삼키기가 좀 힘들어하죠. 큰애는 좀 적응이 돼서 잘 삼키는데 둘째는 이제 아직 9살이라 그 한 알 한 알씩 먹는데 거의 물을 2컵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영양제를 그 7알을 먹으려 물을 거의 2컵 먹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화장실에 가겠죠. 네.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도 굳이 안방 화장실로 와서 이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도 침대에 이불 안 싼, 오줌 안 싼 게 어딥니까? 근데 일어나서 소변 오줌 늘어오는 건 좋은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깬다는 거죠. 근데 두 아이 모두 다 1시간 간격으로 이제 화장실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네. 근데 이제 내면에 있는 자기 합리화와 싸워서 이제 이 자리에 독서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 대견합니다. 너 잘 될 거야. 어? 감자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30분 이렇게 독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늘 재밌는 소재예요. 5장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라. 주도권 가져오기. 예, 예전에 싸움 좀 했었는데 선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30분, 25분 해놓고 독서하겠습니다.
네, 25분 동안 잘 읽었습니다. 아, 네. 왜 화삼독이라 놓고 25분이냐?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5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핑계를 참 잘 대죠. 오늘 5장 216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분에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You first, we last. You first, we second. 이런 말이 있죠. 상대방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우선 정하라.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하되 제안의 쟁점은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장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라. 주도권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먼저 제안하는 것에 근거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했더니 뭐 그래서 아무거나라는 메뉴도 생겼잖아요. 그냥 알아서 주는 그 오마카세라고 하죠. 그냥 맡긴 상차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먼저 제안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 Fear라는 두려움, without fear라는 게 계속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협상을 할 때 불리하게 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반대로 생각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방이 협상에서 발을 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도록 기다리다가 결국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게 된다. 네. 그 상대방의 필요사항에 초점을 맞춘 쟁점을 완비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꿰뚫어보고 그 내용으로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면 나만의 차별성을 또 확보하면 협상은 전혀 두렵지 않다. 예, 협상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 가지 이유. 그래서 첫 번째는 앵커링 효과를 의미하는데 앵커라는 게뭐 배에 보면 그 바닥에 꽂는 그 돛 있지 않습니까? 돛을 닷인가요? 돛인가요? 예. 닷은 도크죠, 도크 영어로. 갑자기 이제 한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크. 그래서 배를 이제 그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에 꽂는 그 쇠 같은 게 그 앵커잖아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숫자가 개념이 각인되면 나중에 그 출발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현상.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처음 본 그 느낌, 그게 각인되면은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실에서 5천이라는 숫자가 적힌 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교실에서는 5만이라는 숫자가 적힌 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각 교실 학생들에게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몇 개인지 추측해 보라고 물어보면 5만이라는 숫자를 본 학생들이 5천을 본 학생들보다 훨씬 많게 대답한다는 거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협상 쟁점을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이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밥상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객에게 주도권을 넘기면 고객은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오면 가격 외에 고객에게 중요한 많은 쟁점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논의의 틀을 짤 수 있다. 논의 틀을 짜서 고객의 급선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주목하라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제안하면 쟁점의 범위를 정하고 논의의 틀을 짤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챙길 수 있다.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가 자칫 흥정지대를 좁혀서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뉴 결정 사례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아니면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했을 때 괜히 제안했다가 맛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저는 그런 편인데 저는 먼저 우리 저 집 갑시다 해서 그냥 가서 되게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이제 그 사람도 맛있게 먹겠죠. 맛이 없어도. 근데 대부분 맛집은 잘 고르는 편이에요. 네. 정보가 부족해도 먼저 제안하라. 정보가 거의 없는 구매자라도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다.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좀 가격을 많이 낮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자동차 영매는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마음이 착해서, 마음이 여려서, 저 사람한테 마진 얼마나 남길까. 또 영매는 그걸 알고 있어서, 저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사장님 뭐, 한 명 더 소개해주면은 제가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멘트입니다. 네. 손해보고 파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한 협상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대방에 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주는 능력이 곧 설득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명분을 마련할 때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차별성이 상대방의 급선무를 공략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뭐 회사면 회사, 또 사람이면 사람, 지금 이 시점에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을 먼저 하되 상대방 입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컨설팅 할 때 의뢰인들에게 작가가 대명사를 유의하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에게 제시할 때 나는, 나를, 우리는, 우리를 이제 I, me, we, us 이런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걸 흔히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미 제네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녹음해서 보면은 주로 나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언급되도록 해야 되죠. 고객님은, 당신은, 네, 리더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you first, me second이라는 개념, you first, me last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문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협상할 때 개인적인 호소를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가가 두 명 남자하고 여자 두 명의 사례를 예를 드는데 남자는 이제 뉴욕으로 정근을 가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 계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정사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여성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근을 더 많이 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사는 당신의 개인사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면 요청하는 게 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 회사에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언급하라는 거죠.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닌 상대방의 급선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이제 신입사원 면접이나 이제 이직을 할 때 면접 볼 때도 왜 이제 이 가격을 왜 이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결국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봉 제시할 때도 뭐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요 학원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영이 안 되죠. 그건 네가 투잡 뛰고 그럼 수리잡 뛰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사회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안정적인 그 수입을 주셨을 때 제가 이루어지는 성과들, 성과 지표들을 언급을 해야지 회사에서는 담당자들 납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협상에서는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상대방의 급선무에 초점을 맞추는 제안을 내놓아야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내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가져가시죠. 네, 먼저 제안하되 you second, we last 그 개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네요. 날씨가 흐린데요. 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어제 낮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 두 가지 계절을 가지고 있는 시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힘들겠죠. 10일차인데 내일은 10일차인데 저한테는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내일도 잘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낮잠도 좀 자고 좀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한 20페이지 읽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입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날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